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시장이 별로 좀 안 좋았는데요. 시장 대비해서는 여전히 강한 어떤 주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새벽에 장전에 뭐 기사가 여러 개 나왔는데요. 오전에 이제 알려드리지 않았던 부분 좀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아픈 손이었죠.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정말 작년에는 뭐 결과적으로는 그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국내에서 유독 뭔가 좀 차별화되었던 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이 외에 이렇게 자국의 어떤 코로나 때 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에 전 세계가 뭔가 뛰어들어서 개발하는 당국에서 방역 당국은 유독 이렇게 좀 뭐 불편한 어떤 그 행동들을 했는지 이상한 어떤 부분들이 많았죠. 주주들 입장에서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감사원의 청구가 들어가서 사실 이제 많은 의료진들도 작년에 이야기를 많이 했죠. 변이가 생겼을 때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을 치료센터에서 왜 투약을 하지 않느냐, 미국에서는 하는데 이런 부분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적극적인 어떤 투약 지도도 하지 않아서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가는 어떤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레키로나의 어떤 사용 범위를 이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차별화되어서 투약기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어떤 부분과 보건복지부가 이런 어떤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뒤에서 뭐 배경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감사 청구를 했는데요. 감사원이 21개 이제 감사 청구에서 15개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면 종결 처리했는데 레키로나 처방에서 의료기관 관련 정보 이제 공개 청구 비공개에 대해서는 문제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이 이제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대상으로 이제 감사를 진행을 해서 이 의료기관 목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처음에는 이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가 이제 감사원이 비공개 이제 결정이 관련 법령 판례를 근거로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요걸 이제 지적하면서 좀 기사가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레키로나 처방 의료기관 수가 병원 명칭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데도 의료기관의 어떤 비밀이라면서 뭐 이렇게 밝히지 않는 것들은 감사원이 좀 어렵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질병청이 그간의 어떤 내용들을 좀 바꾸어서 공개 관련되는 부분을 뭐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보면 왜 저런 어떤 행동을 했을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레키로나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 어떤 약물이 아니었고 실제 처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차별화가 두었던 게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해 2월 달에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나오면서 결국 이제 변이 이슈가 작년에 델타 변이,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켄타우루스 변이까지 계속되면서 다시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이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좀 효과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작년만치 못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켄타우루스 이제 변이가 나왔을 때, 그것도 국내가 아니고요. 이제 도쿄대학교 이제 다이치 소바 근데 교수팀이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치료 효능을 연구해 보니까 레키로나가 여기 좀 효과가 있더라. 이 켄타우루스 그 변이 쪽에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이걸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 이제 관련 내용을 이제 인지하고 그 어떤 연구 결과로서 뭔가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뭐 큰 뭐 이슈가 되지는 아직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레키로나 개발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손상차손이라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라도 좀 이제 회생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고요. 사실 뭐 이제 이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을 흡입형으로 이제 칵테일요법으로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도 진행하다 일단 중단한 상태니까 이 부분들은 시장 핵심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이제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 보실 만은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입장에서 보면 에코프로비엠과 사실은 이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앞두고 계속 이제
등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차의 어떤 격차가 어제는 뭐 한 4천억 정도 되다가 이제 헬스케어가 좀 하락하고 오전에요. 에코 프로비움이 좀 상승하면서 격차가 또 이렇게 좁혀지고 하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전 상장하면서 거의 이제 헬스케어가 4년간 이제 코스닥에서는 왕자 역할을 했는데요. 원체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하면서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시가총액 1위 자리가 위태위태한 어떤 흐름들을 보였죠. 그래서 이 흐름상에서 영향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헬스케어는 실적 발표를 하죠. 그래서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한 10만원대 부근, 9만원 정도 목표가를 잡는데 저도 뭐 보면 5만원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이제 카톡방에 있는 회원들 5만원대의 헬스케어를 좀 잡아 놓으면 한 8, 9만원, 8만에서 한 10만원 정도는 갈 겁니다. 이렇게 올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후로 5만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헬스케어가 지금 이제 거의 한 8만원 정도 수준까지 왔으니까 거의 이제 한 50% 이상 정도는 올라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50% 가까이는 이제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헬스케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적의 어떤 견조함. 결국은 이제 합병 이슈에 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합병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니까 전화도 하시고, 뭐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 많고 카톡에서도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죠. 주식 매수 선택권 관련되는 부분들은 합병에 반대하면 이제 그걸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이제 돈으로 이 부분들을 이제 사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주가가 사실 좀 올라갔을 때는 이 부분들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어떤 부담이 좀 작겠죠. 근데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합병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주주들의 어떤 반발을 사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이런 어떤 이제 부분들이 이제 개인 주주들이 원체 많으니까요.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이제 헬스케어가 잘 돼야지만이 합병의 또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 실적이 이제 결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다가 이제 물량을 내고 헬스케어가 이제 결국은 팔아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매출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 내부 거래가 이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거래에서 이제 발생했던 부분을 제했을 때는 실질적인 헬스케어가 잘 돼야지만이 합병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좋아지겠죠. 그렇게 이제 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가 최근에 이제 직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어떤 이제 본격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셀트리온의 어떤 헬스케어의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게 되면 합병했을 때 내부 어떤 이제 매출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오히려 또 주가 측면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이슈들이 합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들도 그거는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8월달 지나서 9월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 끝나고 한 달 뒤니까요. 이사에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서 어느 선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 모멘텀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 헬스케어의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 이후에 보면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좀 개선되면서 시장에 좀 우호적인 부분이 계속 이제 보여진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들이 좀 더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셀트리온 수급에서는 어제보다 전일보다 이제 프로그램 매수는 좀 줄었습니다만 여전히 순매수입니다. 기관들도 매수고 외국인들 매수, 개인들은 계속 이제 매도로 좀 하고 있는데 시장 대비 어떤 견조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추세 지표인 이 ADX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에 이제 근접하려고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좀 허무하지 않게 수급이 어떤 기반이 되면 수급이 좀 이탈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21만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러닝 컬렉션 형태로 이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 5위선이라든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안 깨면서 장중에 이제 터치만 해주고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조정도 이 선에서 이제 조정하고 가격 조정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이런 데 봤으면 셀트리온도 드디어 이제 셀트리온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거의 한 1년 한 7개월 만에 지금 바뀐 거거든요. 예. 월봉상을 보시게 되면 이 놀라운 일이 사실 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2017년도, 18년도에 올라갔던 거,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를 올라갔던 거, 이번에 이제 이런 어떤 반응들이 월봉상의 이런 추세 전환이 일단은 좀 나타났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의 이 흐름들은 이미 이제 뭐, 거의 한 2달 가까이 이 수급이 이제 6월달부터 개선되면서 나타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거의 좀 뭐 거짓말 못해가지고 2년 가까이 안 가다가 작년 초반에 이제 이때 빠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월봉에서의 어떤 파라볼릭 추세 전환이 나타났다. 이 거래량은 아직 이제 월 초순이니까요. 예, 요게 이제 월말 가서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을 나냐에 따라서 추세적인 어떤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월봉상에서 이제 20만원대 이 흐름이 25만원대 연말까지,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30만원대 이 흐름이 갈 수 있는 게 요런 어떤 이제 추세 전환의 어떤 시간이 좀 나왔던 부분들을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기술적인 어떤 지표에서 추세 지표는 이 파라볼릭자의 어떤 추세 전환 시그널이 굉장히 좀 참조해 보실 만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카톡방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